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결국은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신재생 100%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탈원전은 시간 문제고 속도의 문제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독일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데요. 그럼 독일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 그리고 100% 태양광 풍력, 과연 갈 수 있는 목표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독일의 그 전력 공급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쪽 보라색 라인이 실제 전력 공급 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태양광, 밑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풍력, 그리고 중간에 진한 부분이 뭐 수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녹색 부분이 바이오,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고요. 여기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게 이제 바이오가 되겠고요. 바이오가 되겠고, 이게 수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풍력인데 내륙과 해양 풍력이 따로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태양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5월달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1년 중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그런데 태양은 하지가 가까우면서 늘어납니다. 바람도 적당하게 붑니다. 이럴 때가 되면 어느 때에는 거의 90%, 이때 기준으로는 86%가 되겠네요. 100%에 육박을 하게 되죠.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나머지 수력과 바이오, 요것들로 거의 100% 공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월입니다. 1월은 좀 춥죠. 그리고 태양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쪽은 또 바람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과 풍력은 거의 사라지고요.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하고 수력이 남아서 대략 재생에너지 11% 정도를 요 시점 정도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풍력과 태양광은 있다 없다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거의 10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풍력과 태양광은 20%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칠판에 좀 개념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전력량의 그래프인데요. 하루 중에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는 아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쓰게 되면은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죠. 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풍력은 바람은 불다 안 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그냥 이렇게 물결처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 풍력이 거의 100%를 공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 풍력이 그러면 얼마만큼을 한 거냐? 1년을 쭉 평균을 내보면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합한 것이 대략 한 20%가 되게 됩니다. 언제? 순간적으로 100%를 칠 때. 그러면 나머지 80%는 이 빈 부분 8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태양광 풍력은 있다 없다 합니다. 사실 낮에도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날이 안 좋은 날은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태양광 풍력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수요를 그리고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부분만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만큼을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전원 혹은 백업 전원 80%가 필요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자력과 석탄을 빼고 나면 뭐가 남느냐? LNG가 남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원자력과 석탄은 없애겠다라고 탈원전 탈석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80%는 LNG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보조 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전체의 20%를 하는 게 보조입니까? 80%를 하는 게 보조입니까? 약간 헷갈리게 되는 거죠. 20%에 해당되는, 하지만 순간적으로는 100%를 치는 이 태양광 풍력을 보조해 주는 것이 LNG가 된다면, LNG가 유일한 것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수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수 퍼센트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LNG가 이것이 주력이 되는 거고요. 태양광 풍력이 이제 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20% 하지 말고 이걸 80% 하고 이거를 20% 하자.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80%가 되기 위해서는 피크를 이 100에다 두면 안 됩니다. 피크를 적어도 400, 500, 4배에서 5배 정도 저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피크를.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이 면적과 같을 만큼 피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필요한 것이 뭐냐? 전기 수요가 이만큼인데 생산이 저 위에 있다. 그러면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디다 저장하거나 버리지 않고는 정전입니다. 전기는 남아도 정전, 모자라도 정전이거든요. 그래서 딱 생산되는 만큼을 써야 되는 것이 전기인데, 그럼 넘어갈 경우에는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의 저장이라는 것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신재생, 태양광 풍력, 변동성 전원 혹은 간헐성 전원이 20%를 넘어가는 시점 정도가 되면 이미 어느 순간은 100%를 찍게 되고, 그것을 넘어가는 30%, 40%, 50%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일은 현재 여기에 가 있습니다. 한 20%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18% 정도를 태양광 풍력에서 하고 있죠. 하니까 어느 시점에는 100%에 근접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깔았느냐,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요. 전체가 100이라면은 250을 깔아놨습니다. 2.5배죠. 그래서 2.5배를 깔아놓고 이 태양광 풍력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없을 때 나머지로도 100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석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이걸로 100을 할 수 있는, 그리고 100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고, 기본으로 여기에다가 태양광 풍력은 더 깔아가지고 결국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한 250 정도가 깔려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설비 예비율이 150%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0%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설비 예비율은 100이 넘어가는 거고요. 100%가 넘어갑니다. 20%를 넘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20%를 넘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설비 예비율은 300, 400, 500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은 이 남는 전기를 주변국에 보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에서 글쎄요, 한 30% 아주 어렵게 가면 갈까요? 더 이상은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독일이 이미 풍력하고 태양광이 전체의 대략 한 20%를 공급하게 되면서 그 간헐성 때문에 거의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40%, 60%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독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 그래프가 보여드리는 것은 2007, 8, 9 이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보조금이 얼마만큼 지급됐는가,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있는가,
처음에 49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12.7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태양광 투자는 10억 유로 단위로 얼마만큼이 됐느냐? 여기 보시는 5.3에서 시작해서 쭉 늘었다가 보조금이 줄면서 줄어든 거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해서 태양광 일자리도 2007년에 3만여 명으로 시작해가지고요. 11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지금은 2007년 수준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태양광이 이제 보급이 됐고, 그 보조금 때문에 태양광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태양광 일자리가 생겼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줄면서, 그리고 태양광 풍력 합한 것이 20%에 근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증설하는 것은 힘들어지면서 보조금 줄고 투자 줄고 일자리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의 태양광 풍력이라는 것은 이륙 단계가 아니고 이제 착륙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신규 설치 용량만 보시면 2003년부터 2000년에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신재생법이요, 통과돼서 쭉 법으로 촉진을 하면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2011년, 12년 이때 피크를 이뤘고요. 13, 14, 15, 16 쭉 오면서는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굉장히 작은 양으로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만큼 깔고 그래도 20%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20% 육박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얼마만큼 독일이 이루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고 얼마만큼 친환경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71년부터 2015년까지 어떤 연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 썼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71년에 비해서 지금 쓰는 전기 양이 한 2배 정도로 이제 늘었는데요. 그동안 석탄은 양이 거의 불변이었습니다. 석탄은 계속 비슷한 양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조금은 들어있고요. 그 양도 뭐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풍력 태양광을 또 증설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2000년대부터 줄이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라색이 수력 발전입니다. 뭐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라는 또 발전이고요. 풍력 태양광은 18%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독일의 계획이 이 석탄 없애고 원자력 없애겠다는 탈원전 탈석탄인데요. 현재까지는 탈원전을 일부 시행했고요. 탈석탄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석탄이라는 것이, 혹은 그보다 더 품질이 떨어지는 갈탄이라는 것이 자국산 연료입니다. 가스는 수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산 연료를 버리고, 게다가 원자력은 또 준자국산입니다. 우라늄은 연료값이 거의 안 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작기 때문에 준자국산인데 원자력과 석탄을 같이 버리고서는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자력은 일단 줄였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일단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풍력을 늘려서 이 둘을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간헐성 때문에 태양광 풍력을 20%에서 40%, 60%, 뭐 80% 늘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쓰고 있는 독일의 갈탄이라는 것이 여기 누런색의 어떤 저급 탄이 되겠는데요. 그냥 까만 석탄, 고급의 탄보다 CO2 배출량도, 미세먼지 배출량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활한 땅을 이만한 깊이로 파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고요.
이런 수준의 석탄 그리고 갈탄이지만 국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가겠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신재생의 어떤 추가적인 증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 공급을 넘어서는 양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탈원전과 그 탈석탄 그리고 태양광 보급에 가장 앞장섰던 독일이 순간적으로 100% 가까운 전력 생산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으로는 20%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미 그 한계를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태양광 증설도 현격하게 둔화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육박하는 갈탄과 석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보급되면서 전기요금이 싸진다. 그리고 더러 마이너스 가격도 있다. 전기를 쓰면서도 돈을 받는다. 전력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전력 시장의 마이너스 요금,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 풍력을 굉장히 많이 촉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이 되겠고요. 세로축이 전력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2017년 데이터고요. 빨간색은 2012년 데이터입니다. 2012년에는 마이너스 가격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0인데 0 이하로 내려오는 가격이 없었죠. 그런데 태양광 풍력을 많이 보급하면서 이 시간 동안 주로 낮 시간이죠. 정오 무렵부터 한 4시 정도까지 마이너스 가격을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가격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를 쓰는 사람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광과 풍력이 왔다 갔다 하는 전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간이 낮 시간 1시부터 4시 사이 이때가 태양광이 쏟아질 시간이죠. 전력 공급이 과잉입니다. 과잉이면 어느 누군가는 발전기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두 시간 발전기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는 비용이 차라리 마이너스 가격으로 전기를 팔고 그 시간을 넘기는 것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잠깐 마이너스 가격으로 전기를 주고 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신재생, 그 태양광 풍력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 전기를 생산해야 받죠. 그럼 전기를 생산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간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 가격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조금을 주더라도 내가 보조금을 그 이상 받는다 그러면은 어차피 돈은 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마이너스에 그냥 과감하게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가격을 따라갈 수 없는 다른 발전기들은 입찰에서 제외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 못 하는 거고요. 그럼 태양광 풍력은 마이너스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했지만 보조금을 나중에 받을 경우에는 결국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미치는 장사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가격이 생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가격이 생겼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2012년에 비해서 더 싼 전기를 좀 쓰는 건 아닌가 보실까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주들을 평균 냈을 때 2012년이 9.6, 지금이 10.1 아주 약간 미미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떻게 됐냐? 13.5였는데 16.2로 다른 주의 증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 요금 상승이 있었죠. 싸지지도 않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이 마이너스 가격입니다. 마이너스 가격. 심지어 독일은 주변국의 전체 양으로 보면은 전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팔 때 가격하고 살 때 가격이 달라요.
팔 때는 좀 싸게 팔고 살 때는 좀 더 비싸게 삽니다. 왜냐하면 팔 때는 어떤 상황이냐? 태양광 풍력의 발전이 천정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저장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스위스나 이런 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전기를 가져가라. 그런데 스위스는 필요 없다. 우리 지금 전기 더 필요 없다. 그러면 독일이 이제 조건을 내걸죠. 돈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럼 돈을 받고 전기를 가져갑니다. 그럼 스위스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물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퍼올립니다. 양수 발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고 이제 바람도 안 불 때가 되면은 독일이 이제 전기 수요가 있으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스위스가 독일한테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낮에 받아왔던 가격, 뭐 심지어 마이너스로도 받아올 때도 있죠. 그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독일에 공급하는 거죠. 주변국의 댐을 일종의 소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이제 독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가격이 생성될 때가 있는데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역시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2000년경인데요. 2000년경에 신재생 에너지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전기 가격은 여기 보시는 이 붉은 선을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이 푸른 선은 뭐냐? 세금을 제외한,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이라 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입니다. 제외한 전기 생산 단가 요거고요. 요 차이만큼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쪽에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 가격이 이만큼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을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전기 가격, 밑에 보시면 산업용이 있는데요. 산업용은 이 주택용 가격보다 훨씬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격이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단가를 따지면 산업용이 비싼 축에 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는 이렇게 낮은, 올리긴 올리지만 실제 전기 생산 단가, 이 푸른색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쪽, 혹은 세금을 제외한 가정용 전기보다도 오히려 낮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정용은 전체 예를 들어 100원 중에 거의 한 40원 정도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이고요. 실제 가격은 60원 정도.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조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더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18%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에너지 저장에 지금 달려 있고 만약에 백업으로만 가겠다 혹은 보조 발전으로만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LNG가 원자력과 석탄을 제외하고 나면 LNG가 남습니다.